오는 27일 임기회항을 앞둔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지난 4년 성과를 한데 모은 자료집이 출간됐습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선직, 직능직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 오후 5시 마감됩니다. 불교 전통의식과 현대공연이 어우러진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주최 한국추모문화축제가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야불교 역사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가야문화진흥원이 가야국제명상센터 개원식을 갖고 명상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 시민음악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야외에서 열렸습니다. 관객 3천여 명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27일 임기회항을 앞둔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지난 4년 성과를 한데 모은 자료집이 출간됐습니다. 자료집을 바탕으로 원행 스님 체제 36대 집행부가 이룩한 성과와 차기 집행부가 이어받을 과제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층층으로 펼쳐진 산맥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원행 스님. 지난 2018년 시작해 오는 27일 마무리되는 만 4년 총무원장 소임의 성과를 집약한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전임 총무원장의 불신임으로 치러진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자료집 제목에 녹아있듯 종단 안정과 화합은 원행 스님이 당선 직후부터 임기 회항을 앞둔 지금까지 실천한 화두이자 성과입니다.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유상 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임 기간 코로나 속에서 더욱 짙게 드리워진 인구 절벽 시대, 타일 종교화와 출가자 감소에 맞서 원행 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꽃피웠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에 들어선 한국 사찰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세종 광제사와 전통문화 체험관, 계룡대 호곡 홍제사 건립불사를 원만 회향했습니다. 오늘처럼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성지 부다가야에서 부처님과 만나는 특별하고도 경이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첫 삽을 뜬 데 이어 상냥시까지 마친 위례 상월선언과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불사, 10.27 범난 기념관 건립불사 등의 현안 과제는 순조롭게 차기 집행부로 넘어갔습니다. 광제사 불사 등이 역대 총무원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원만 성취된 것처럼 이들 과제들이 차기 집행부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34대 총무원장 자승대화상의 신도시 전법 원력에 따라 2012년 종교용지를 확보하였고 35대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의 기본 설계 완성 후 36대 총무원장 원행 대화상의 100만 원력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현실화되었도다. 자료집에는 지난 2020년 연등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첫 종단본 불교 성전 편찬, 본래의 자료로 돌아온 수많은 성보들과 함께했던 순간 등의 역사적 장면들이 다채로운 사진과 함께 새겨졌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로 대변되는 원행 스님 체제의 36대 집행부의 성과와 과제는 오는 28일부터 진우 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로 이어집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선직, 직능직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직선직 종회의원 후보 등록은 각 교구 사무처에서, 직능직은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내일 오후 5시 마감됩니다.
모두 4명의 종회의원을 뽑는 직할교구가 지난 17대 선거에서의 무투표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와 전국 각 교구 본사별로 진행되는 경선 대진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다음 달 7일에는 종회의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은 다음 달 13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각 교구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구니 종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근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인 경어당 성우대선사 173주년 탄신다래를 역대 스님 합동 다래제와 함께 봉행했습니다. 다래제는 지난 19일 수덕사 대웅전에서 문도 대표 설정 대종사를 시작으로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와 마곡사 전 주지 법용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다의식 등으로 치러졌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경어 스님 탄신 다래를 맞아 후손들은 선사를 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어 스님의 치열한 구도 정신과 중생을 위한 염원을 되새기며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경어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의왕 청계사에서 출가한 뒤 대오 견성하면서 끊어진 한국 불교의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뒤 1912년 입적했습니다. 불교 전통의식과 현대 공연이 어우러진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주최 한국추모문화축제가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열사와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로 승화된 자리였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홍가사를 수하고 합장한 비구니 스님들을 궁중 취타대가 선두에서 이끕니다.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행진이 이어지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곳곳을 돌며 원혼들을 한데 불러 모읍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된 제2회 한국추모문화축제. 순국 선열과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회원 일동은 역사 속에 잊혀져서는 안 될 희생의 묵념을 올리며 영령들의 의로운 희생으로 되찾은 결의의 강복과 조국 독립의 기쁨에 찬탄을 올립니다.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한국 최고 수준의 불교 전통 의식이 법석을 장엄합니다. 대지를 울리듯 웅장한 법고 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더해진 유연한 살풀이 춤 사이는 온몸에 애절함을 가져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시타르타 출연진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소리가 행사장을 에워싸면서 추모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강제징용 희생자들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호국불교로서의 애국 애민정신을 배양하고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불교 전통의식과 현대 공연이 어우러진 한국추모문화축제는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자리가 됐습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에 숭고하고 고귀했던 정신을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영전 앞에 바치겠습니다. 추모제는 장호건 광복회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피아노와 색소폰 연주, 전통악기 퍼포먼스 등의 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졌고 현장을 생중계한 BBS 불교방송이 전국에 녹화방송할 예정입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은 이 프로그램을 잘 제작을 해서 방영함으로써 불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선열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의 경계를 허물듯 사바세계가 곧 극락종토임을 일깨우는 서대문구 백년사 회주 운경 스님의 법문은
참석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정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감지가 되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목숨을 던져 결의를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제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때란 인식이 불교의 노력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경기도 평택 주한 미군기지에서 스님들이 참여해 군인 가족들에게 불교 문화를 알리고 화합을 다지는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채플 커뮤니티는 지난 17일 부대 내 PX 앞 다운타운 광장에서 종교 문화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주한 미군에 배속돼 활동하고 있는 태고종 북미 유럽교구 소속 해정 스님과 해당 스님, 평택 보국사 주지 법현 스님, 불자 가수 박희진 씨 등이 참여해 예불과 법회, 참선 등의 불교가 갖는 특성을 소개하고 음식과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주한 미군 사상 최초로 열린 캠프 험프리스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외삭데이에서 법문을 설했던 법현 스님이 이번에도 참가자들 손목에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건강과 행복을 축원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한편 해정 스님과 해당 스님은 본대 귀대 등을 이유로 다음 달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고대 왕국 가야와 가야 불교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가야문화진흥원이 명상문화 확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가야국제명상센터를 설립해 문화축제를 열었고 명상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 바람일 선언에 가야문화진흥원 산하 가야국제명상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명상 방법 가운데 불교의 중도 사상에 입각한 수행 명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센터 개원에 앞서 진흥원의 스님들은 부산 미타선언 CM명상 상담센터에 하림 스님을 초청해 행복선 명상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명상치료 2급 지도자 과정도 개설해 10명의 불자들이 올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센터 운영을 도울 예정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외부로부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본래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고요한 마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가야국제명상센터 개원에 이어 지역 내 명상문화 보급을 위한 가야명상문화축제가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춤 선차와 함께하는 명상을 주제로 가야의 건국을 표현한 무용극 천둥소리, 인도공주 황옥의 장군차 전례를 신앙송으로 풀어냈습니다. 차행법 수구의 선차시연, 명인 명무전, 법상스님의 명상강연, 장유사 합창단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좋은 어떤 명상의 어떤 시간을 갖고 하면서 불교의 확산은 물론이고 우리의 사회생활의 건강성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여기에 도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명상문화의 지역화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위한 도전에도 나섭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의 초대 주지이며 인도 현지법인 물라상가를 창건해 수행지대를 하고 있는 부타팔라 스님과 명상문화 활성화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건강함 그리고 정신적인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을 우리 정신 공간에서 제거시켜줘서 마음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인류의 불교가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가야문화진흥원은 실천적 방법으로 올해 명상 프로그램 개설과 가야 역사, 가야불교 세미나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에서는 다음 달 10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7주에 걸쳐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를 찾아가는 행복성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약제 명상센터는 우리 지역의 시민과 불자들을 위해 각종 명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중국의 전통 대중미술 연화를 대규모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됩니다. 원주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아시아 민화의 뿌리 중국 연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선 한선학 관장이 소장한 2천여 점의 연화와 연화 목판 가운데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집한 작품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텐진 양유청에서 청나라 초기에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육곡병풍 중 배추를 중심으로 가을의 풍경을 표현한 초충도, 오곡풍 등과 제목이 없는 화조도 한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전시회 개막일인 오는 23일에는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해 판화 시연과 체험, 전통 판화 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해마다 여는 시민음악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야외에서 펼쳐졌습니다. 3,000명 관객의 뜨거운 열기로 채워진 현장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신나는 음악에 시민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그야말로 구름 인파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지난 17일 청주시 금천동 호미골 체육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시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에는 BBS 청주 불교방송 사장 도암스님,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 3천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우리 오늘 청주 시민음악회 3년 만에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움과 함께하는 지금 우리가 화합을 실현해보는 것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 매너로 음악회의 열기는 그야말로 용광로를 방불케 했습니다. 트로트 아이돌 은가은부터 BBS 불교방송 108가요를 진행하고 있는 김소유 씨와 트로트 가수 양지원, 국악 가수 권미희까지 특히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무관중 언택트 방식으로 이어져 오다 3년 만에 다시 야외에서 열리면서 그 의미는 배가 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무대에 아낌없는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그리고 무더위 등으로 지친 우리 심신의 피로를 푸시고 또 최근에 많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또 나름 근심과 걱정이 있으실 텐데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하신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음악은 언어와 종교를 초월한 메신저입니다. 사랑과 자비에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큰 격려와 축복을 보내는 소통과 화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청주시 금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 협력을 통해 식전 난타 공연과 지역 가수들의 무대도 꾸며져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넘어 시민과 소통하는 행사의 가치를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김소유의 108가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불교계 생명나눔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108가요 진행자인 가수 김소유 씨를 비롯해 권미희, 배아현 씨는 어제 서울 종로 생명나눔 실천본부 회의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보이는 라디오 동시 접속자 1000명 미션 성공 협찬금 등을 전해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매달 진행하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앞서 홍보대사로 위촉한 권미희, 배아현 씨에 이어 가수 김소유 씨를 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홍보대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린다고 여기면서 생명나눔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전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들은 오는 12월 초 진행되는 정나누기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도심 전통사찰에서 아름다운 가을 야경과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도량 분당 대광사는 경내 특설 무대에서 2022 성남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빛 예술제를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의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에선 곤드레만들의 인기 가수 박현빈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 출연한 파스텔걸스, 미얀마 출신 가수 와니화의 무대와 청춘 두드림의 난타 공연 등이 펼쳐져 환희와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대광사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힘들고 또 조금 용기를 낼 때 항상 오셔서 저희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 테니까 항상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가슴 확 피시고 여러분들 또 우리 부처님의 가피를 다 받으시고 우리 시민의 성남시를 깨끗하게 멋지게 만들어 가는데 함께 여러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당 대광사는 이와 함께 분당 청솔 종합사회복지관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자기업 그래미가 후원하는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려 주현우 학생이 대통령상을 받는 등 모두 1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대학발명협회, 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래미 등이 후원하는 제21회 대한민국 그래미 어워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강원도 철원 그래미 남종현 발명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1,897명이 참가해 예선과 본선을 거친 이번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자동 수학 기능을 갖춘 농업용 로봇을 발명한 대진대 4학년 주현우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미 어워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그동안 20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 발명가를 배출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발명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